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긴급 사태 선포 지역을 총 11곳으로 확대했습니다. 일본발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인되면서 오는 7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 개최에도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 방역 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일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밤 10시까지 5,87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하루 사망자는 1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30만 명을 넘겼습니다. 최근 24일 만에 10만 명이 증가하는 등 감염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도쿄 등 수도권 4개 지역에 긴급 사태를 선포한 지 엿새 만인 어제 오사카와 교토, 후쿠오카 등 7개 지역에도 긴급 사태를 추가 발령했습니다. 외국인의 입국도 사실상 전면 금지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한 11개국에 사업 목적의 왕래를 허용했던 이른바 비즈니스 트랙도 중단시켰습니다. 스가 총리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ビジネストラックおよびレジデンストラックについては、緊急事態宣言が発令されている間、一時停止することにいたします。今後速やかに相手国との調整を完了し、これら11カ国からの新規入国を一時的に停止をいたします。 지난 10일 일본발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인되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역학적인 특성이 전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변이체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감염 속도가 매우 빠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장 오는 7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개최에도 다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NHK 방송이 일본 국민들을 상대로 지난 9일부터 사흘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38%가 올림픽을 아예 취소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39%는 다시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延期するかもしくはもう中止した方がいいかもしれないとは思ってます。やっぱり人の交流がありますとそれだけ感染拡大してしまうのと、やっぱり数が多くなるとそれだけ変異の可能性も生むと思うので、それはちょっと怖いかなと個人的には思っています。 스가 총리의 지지율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NHK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스가 내각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가 40%,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41%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9월 스가 내각이 출범할 당시 지지한다는 응답이 62%였던 것과 비교하면 22%포인트나 하락한 겁니다. 응답자의 79%는 스가 총리가 코로나19 긴급 사태를 너무 늦게 선언했다고 답했습니다. 스가 총리의 지지율 하락에 코로나19 대응 미흡이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본 현지에 살고 있는 이영채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 전화로 연결되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일본 현지 분위기가 지금 어떤지 궁금합니다. 긴급 사태 지역도 확대됐고요.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인된 상황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일본 거의 전국이 긴급사태 선언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민들의 긴장감이나 위기의식도 많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 8시 이후에 영업이라든지 외출이 거의 자제되고 있고요. 하지만 일본 긴급사태 선언은 학교 휴교를 원하지가 않았고, 그리고 실제 강제성이 없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것인지 그렇게 의문이 많기 때문에 더 불안이 더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스가 총리의 지지율이 매우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느끼시기에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위기 상황이 증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을 더 조성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고트 트래블이라든지 또는 긴급 사태도 여론의 압력에 의해서 진행하게 된 거고 항상 늦장 대응을 하고 있고요. 경제와 올림픽을 위해서는 코로나 대책에 더 근본적인 강력한 대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코로나 대책에 실패를 한 것이 이번 지지율 하락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많은 변화와 기대를 했지만 또 그만큼 보여주지 못해서 실망이 더 크다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스가 총리가 일단 위기를 맞았다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 강력히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지지율 반전을 꾀할 것이다. 이 같은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이 같은 상황에서 한일 외교당국의 국장급 협의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온라인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일본 정부와 보수 미디어들은 이 한국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이번 주에는 한일 외교당국 국장급 온라인 회의 등도 예정되어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기 위한 절차를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권이 등장하고 또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정권이기도 해서 국제적으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어필하기는 또 쉽지 않아서 스가 정권에게는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혐한 정책을 써서 지지율 회복을 노리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영채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였습니다. 아베 내각 시절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한일 관계는 스가 내각이 출범한 이후에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배상과 강제징용 배상 문제, 수출 규제 문제 등 모두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일 양국은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협력이 절실한 이웃 국가이기도 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외교적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아침 N 세계였습니다.